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지금 그 고전 소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소설 풀이를 한번 이어가는데 오늘은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운영전이라는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운영전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누구누구의 일대기를 지금 그린 이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운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좀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고전 소설을 우리가 스스로 공부할 때 지금 뭐부터 봐야 된다고 했죠? 네, 본문이 아니라 바로 해설부터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럼 바로 해설로 들어가 보면요. 자, 이 작품의 해제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특이한 점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제. 이 작품은 안평대본의 궁녀 운영과 문인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애정 전기 소설이다. 자, 교재 27페이지예요, 여러분들. 27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자, 그 궁녀 운영과 그 다음에 외간 남자인 이제 문인 김진사, 외간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궁궐 바깥에 있는 지금 궁궐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을 외간 남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제 궁녀는 궁녀, 궁에 사는 여자들은 지금 뭐 왕과 지금 사귀지는 않지만 왕과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왕의 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소유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왕의 소유물.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표현은 안 하지만 왕의 소유물과 거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궁 바깥에 있는 인물들, 궁 바깥에 있는 남자들이 사실상 궁녀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그 둘은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에 봉착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평대군 실존 인물이죠. 몽유도원도를 그린 지금 안평대군에 지금 그 딸려 있는 운영이라는 궁녀하고 그리고 안평대군이 지금 믿어서 지금 신임하고 있는 이 김진사라는 이 두 사람 간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정 소설이라는 건 알겠죠. 근데 전기소설이라는 건 뭘까요? 전기소설. 네, 전기소설이라는 거는 현실에서는 보지 못할 법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소설들이 전기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괴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 도수를 부린다든지 요즘으로 따지면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가 전기 만화겠죠. 네,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갈게요. 27페이지에 지금 두 번째 줄 수성궁 몽유록이라고도 불린다. 수성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안평대군이 기거했던 지금 궁궐 이름이 수성궁이었대요. 자, 그러면 수성궁에서 몽유록 꿈몽자 놀유자 기록할 록자, 그러니까 꿈에서 놀던 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수성궁에 가서 꿈에서 놀았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성궁 몽유록이라고도 불립니다. 라고 나왔죠. 3번 볼게요. 자, 두 인물의 이야기가 수성궁에서 잠든 유영이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라는 점에서 몽유록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고전 소설이 전적 시점으로 서술되는 것과 달리 자, 4번 꿈속 이야기의 대부분이 1인칭 서술자 운영의 입을 통해 전달된다는 점도 이 소설의 특징 중 하나다.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고전 소설은 거의 다 100% 지금 전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 소설이 지금 또 1인칭 서술자인 운영의 입을 통해서 전개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액자식 소설에 비슷한 유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에 나오는 지금 주인공 유영이라는 선비가 수성궁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날씨가 너무 좋고 햇볕이 딱 너무 좋으니까 그냥 잠깐 잠든 거예요. 그래서 그 유영이 꿈속에서 수성궁에 가가지고 지금
그 누구? 운영이 지금 운영을 만나서 운영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받는 이러한 구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고요. 5번 갈게요. 안평대군과 궁녀들의 수직적 관계와 궁녀들 간의 수평적 관계가 공존하는, 그러니까 안평대군 밑에 다 궁녀들이 이제 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평대군하고 지금 궁녀들의 수직적 관계,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궁녀들 간의, 궁녀들끼리는 서로 수평적 관계죠. 이런 서로 다른 관계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6번 볼게요. 수성궁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 작품은, 그러니까 수성궁, 폐쇄된 공간이에요. 얼마나 폐쇄되어 있냐면 1년에 한 번 딱 놀러 나가는 날이 있는 정도. 공식적으로 휴일, 나가서 모두가 나가서 놀 수 있는 휴일, 이게 한 번 정도 궁을 나갈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얼마나 폐쇄적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번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통해 결국에는 운영이 지금 자살을 하게 돼요. 왜? 안평대군이 이제 김진사와 운영이 사랑을 나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운영이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 뒤에 지금 김진사도 역시나 식사를 계속 거르다가 식사를 끊어서 결국에는 4일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자, 8번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인간 본연의 욕망을 억압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궁녀가 외간 남자하고 자꾸 외간 남자를 하네요. 궁궐 바깥에 있는 남자들과 사랑을 나눈 것이 뭐 어떠냐? 지금 젊은 남녀들이 지금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된다고 굳이 막아서는 좀 비인간적인 제도, 이런 제도들에 의해서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문제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한 소설이 바로 운영전입니다. 자, 주제 볼게요. 신분제약을 초월한 남녀 간의 비극적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줄거리, 줄거리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줄거리에서 누구누구 나오는지 이걸 좀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본문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어느 날 선비 유영은 안평대군의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의 집터인 수성궁에 놀러 간다. 집터, 이제 훗날 이제 안평대군의 집터가 그대로 집터만 남아있고 집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한번 놀러 간 거죠. 전란 후 폐허가 된 곳에서 술에 취해 잠든 유영은, 전란이라고 하면 이제 임진왜란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꿈속에서 김진사와 운영을 만난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확실하게. 운영은 수성궁의 궁녀였으며 김진사는 안평대군을 총애하던 아주 아끼던 문인이었다. 어느 가을날 안평대군을 만나러 수성궁에 온 김진사는 운영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연모한다. 깊이 사랑한다고요. 자, 둘은 무녀의 도움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정을 키웠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지만, 자, 누가 도와줘요? 무당이에요. 무당의 도움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다. 시를 지을 때마다 김진사에 대한 연정이 드러나면서 안평대군은 운영을 의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안평대군 밑에서 지금 있는 궁녀들은 서로 시를 읽고 시를 해석하고 그다음에 시를 짓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시를 짓는 족족 그 안평대군 뭔진 모르지만 지금 남자가 있다는 느낌을 알아챈 거죠. 그래서 운영과 김진사는 도망칠 계획을 세우지만 실패하고 결국 안평대군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궁녀들을 문책하자. 궁녀들을 문책한 건 뭐야? 지금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정을선전에서 봤듯이 국문을 하는 거죠.
직접 안평대군이 지금 궁녀들에게 직접 너 이거 물어보면서 지금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려고 노력하겠죠. 노력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운영은 목을 매어 자결한다. 자기 때문에 지금 지금 다른 궁녀들이 고초를 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냥 자결을 하고 만 거죠. 이를 들은 김진사도 나흘을 먹지 않고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영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운영과 김진사의 일을 기록한 책만 덩그러니 옆에 남아있었던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꿈에 지금 운영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훈령이죠. 훈령이 나와가지고 지금 유영에게 이 이야기들을 들려줬고 마지막에 그 책만 남아 있었으니까 정기적 요소들이 지금 사용된 거죠. 자, 여기에 그 다음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주관식 문제를 한번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읽고 바로 풀지 말고 지금 앞에 지금 본문을 다시 읽고 나서 지금 객관식도 풀고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죠. 주관식을 먼저 작성하고 객관식으로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26페이지요. 지금 그 고전소설 읽어보겠습니다. 운영전. 앞부분 줄거리. 안평대군의 옛집인 수성궁에서 잠든 유영은 꿈속에서 궁녀 운영과 안평대군이 총애했던 문인 김진사를 만나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다. 우연히 마주친 후 서로를 깊이 엄모하게 된 운영과 김진사는 편지로 그 마음을 확인하고 운영과 함께 서궁에 머무는 궁녀 자라는 운영이 김진사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도록 계책을 세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 서궁, 그 다음 남궁, 각각 그 수성궁의 위치에 따라서 서쪽에 위치하는 궁 쪽에는 지금 또 사는 궁녀들이 또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쪽 궁궐에 위치하는 쪽에 지금 그쪽에는 또 남궁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사는 또 지금 시녀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녀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궁과 남궁의 궁녀들이 서로 어떤 역할들,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지를 꼭 기억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남궁, 서궁 여기에 사는 궁녀들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줄거리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지금 서궁에 머무는 궁녀 자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란이라고 하는 궁녀가 서궁에 머무는 궁녀다. 요거 박스 쳐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궁녀 자란이 어땠어요? 운영이 김진사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도록 계책을 세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럼 그 내용이 나오겠죠, 이제. 계속 할게요. 어느 날 밤 자란이 제게 몰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게 이런 말을 했다. 1인칭 시점이라고 했죠. 그럼 저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운영이 되는 거죠. 궁중 사람들이 해마다 추석이면 탕춘대 아래 시냇가에서 빨래하면 술자리를 벌인단다. 올해는 그리로 가지 말고 소격 서동에서 놀자고 해서 오가는 사이에 그 무당을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은 개체일 거야. 무당을 왜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면 결국 지금 이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게 해줬다라고 했었잖아요. 운영과 김진사의 편지를 주고받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는 거니까 소격서동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매년 가던 탕춘대 아래로 가지 말고 소격서동으로 가서 지금 이 운영의 지금 그 사랑을 지금 이뤄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란의 계책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저도 그렇게 여기고 추석이 오기만을 고대하니 기다리니 하루가 3년처럼 느껴졌어요. 비취가 자란의 말을 얼핏 듣고도 겉으로 모른 체하며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자란의 말을 들었다요. 그럼 역시나 비취도 서궁의 궁녀겠죠. 네가 처음 궁궐에 왔을 때는 월급빛이 배꼽과 같아 화장하지 않아도 천연 그대로 아리따운 모습이 있었지. 그래서 궁중 사람들이 너를 괴국부인이라고 불렀잖니. 괴국부인 뒤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뭐라고 나오나 봅시다. 별표가 돼 있으니까. 자, 괴국부인은요,
자, 북괴국 부인 지금 당나라 현종의 비인 양귀비 언니 미모를 잡아요. 화장하지 않은 얼굴로 허진에 대했다고 한다. 야, 어마무시한 지금 미녀였나봐요. 그 당시에 지금 화장 기술이 발달하진 않았지만 화장을 하고 황제를 아련하는 게 예절이었을 텐데 화장을 안 하고도 지금 황제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미모가 뛰어났던가 보네요. 자, 그럴 정도로 너는 되게 이뻤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요사이는 얼굴이 예전만 못해 점점 처음 모습을 잃어만 가니 무슨 까닭이니? 라는 거. 자, 비취가 자란의 말을 얼핏 듣고도 겉으로 모른 채 했다라는 거는 지금 이 계책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운영이 김진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얼핏 눈치챘을 거예요. 요것도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타고난 체질이 허약해서 늘상 더운 철만 되면 더위 먹는 병이 있다가 우동 잎이 떨어지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시절이 되면 저절로 조금씩 낫는단다. 자, 운영의 대답이죠. 비취가 시 한 편을 장난스레 지어주었습니다. 보통 저를 희롱하는 뜻을 절명히 담았더군요. 저는 비취의 재주가 대단하다 여기면서도 저를 조롱한 데에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청명한 가을이 왔습니다. 밤이면 서늘한 바람이 일고 가녀린 국화가 노란빛을 토해내며 풀벌레들은 소리를 가다듬고 하얀 달은 빛을 흘려보냈습니다. 저는 내심 기뻤지만 마음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은섬이 말했습니다. 편지에서 말하던 아름다운 기약이 오늘 밤을 다가왔구나. 인간 세계의 즐거움이 어찌 천사와 다르겠니? 저는 서국 사람들이 이미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이실을 직구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은섬이 지금 자신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김진서와 운영 간의 사랑이 지금 사랑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걸 말해주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지금 알게 돼서 다 서군 궁녀들에게 지금 이실을 짓고 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제발 남궁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아줘. 그래도 남궁 사람들에게까지는 알리고 싶지 않은 이제 그 운영의 모습이 나오죠. 계속 가볼게요. 이때 기러기는 남쪽으로 날고 옷 같은 이슬이 방울져 맑은 시내에서 빨래할 그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부인들과 날짜를 잡았으나 그 장소를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지요. 남궁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맑은 시내와 깨끗한 돌로 치자면 탕춘대 아래보다 좋은 곳이 없어. 반면 서궁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격서동의 산수도 성문 밖 경치에 못지않은데 가까운 곳을 놓아두고 하필 먼 곳에서 찾을 이유가 무엇람? 남궁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며 우리 말을 듣지 않아 결정을 내지 못한 채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실직고 한 다음에 운영이 이실직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남궁 사람들 알리지 말아줘 한 다음에 다시 서궁 사람들과 서궁의 궁녀들과 남궁의 궁녀들이 서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날짜를 지금 합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를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남궁 궁녀들은 탕춘대 원래 가던 장소 가자 가까우니까 좋다. 근데 지금 서궁 궁녀들이 소격서동을 계속 고집하는 거죠. 왜? 운영의 사랑을 위해서는 그 장소에 가서 무녀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자, 서궁 궁녀들의 지금 운영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날 밤에 자란이 말했습니다. 남궁 5사람 중에 소옥이 의견을 주도하고 있더구나. 내가 김효함께는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자란이 역시나 모사꾼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책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사는 꾀를 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궁에서는 대빵이 소옥이니까 소옥 마음을 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내가 지금 꾀가 하나 있으니까 지금 소옥의 마음을 돌리도록 해볼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죠. 중량 이전 내용 아시겠죠? 자, 서궁 궁녀들이 지금 운영을 위해서 소격서동으로 가자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돕겠다는 의지가 강력히 보이는 이러한 장면들로 꾸려졌습니다.
이제 갈게요. 나머지 부분 중략 이후 부분 봅시다. 금년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의 의논이 결국 하나로 귀결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점을 한번 쳐볼게. 자, 금년이 이제 점을 치는데요. 한번 볼게요. 어떤 점이 나오는지. 즉시 주역을 펴고 점을 쳐서 점괘를 얻더니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역은 이제 점 치는 책입니다. 내일 운영이 필시 장부를 만나겠구나. 장부, 남자를 만나겠구나. 운영은 용모와 자태가 인간 세계 사람이 아닌 듯해서 주군이 마음을 쏟은 지 이미 오래지. 그러니까 주군은 누구예요? 안평대군을 말합니다. 주인, 궁녀들의 주인이 바로 안평대군이라는 거죠. 자, 그렇건만 운영이 죽기로 거절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부인의 은혜를 차마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야. 주군은 비록 지엄하시나 운영이 몸을 상할까 저하여 걱정되어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 이제 이 적막한 곳을 놓아두고 저 번화한 곳으로 가보자 하는데 왈패 소년들이 저 자색을 본다면 운영의 지금 얼굴과 예쁜 얼굴과 그 자태를 본다면 그 태도를 본다면 그 중에 분명 넋을 잃고 미추방이처럼 될 자가 있을 것이요. 미추방이처럼 와 너무 이쁘다. 말 한번 걸어봤으면 막 이렇게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록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손가락질하며 눈길을 보낼 터이니 이 또한 욕을 당하는 것이야. 일전에 주군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궁녀가 궁궐문을 나서거나 이 외간 사람이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죄는 모두 사죄에 해당한다. 사죄는 뭐예요? 죽을 사자, 죄의 죄자, 그러니까 죽을 죄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하셨지. 나도 이번 나들이 참여하지 않겠어. 운영한테 지금 사죄가 내려질 것, 그러니까 운영을 희롱하는 남자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 궁녀들한테도 그런 희롱하는 짓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괜히 옆에 있다가 지금 운영 옆에 있다가 나도 사죄에 해당하는 지금 덤태기를 쓸 수 있으니까 나는 아예 가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잘하는 일이 틀렸음을 알고 풀이 죽어 시무룩한 얼굴로 인사하고 물러가려 했습니다. 자, 잘하니 계책을 꾸렸는데 그게 잘 안 된 거네요. 자, 그래서 풀이 죽어서 지금 물러가려 했다라는 내용 나왔고요. 그때 비경이 울며 비경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비단 허리띠를 잡고 만류하더니 앵무배의 운유주를 따라 권하기에 먹무배 술잔 이름입니다. 네, 거기다가 운유주 술 이름이에요. 술잔에 술을 따라서 권하는 거죠. 술 먹어봐. 모두들 함께 마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건배들 한번 하지. 이런 식으로 지금 건배 제의를 한 거죠. 자, 이윽고 금년이 말했습니다. 함께 마셨습니다. 모두들 함께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금년이 말했습니다. 자, 금년 비경은 건배 제의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은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오늘 밤 만나면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해 보려는 것이었는데 비경이 우는 걸 보니 내 마음 참으로 답답하구나. 자, 나들이 한번 가기 되게 어렵네요. 지금 날짜 한번 잡으려고, 날짜는 잡았는데 어디로 갈지 지금 의견이 분분하니까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니까 금년은 지금 점을 쳐보면서 나 안 갈래, 나는 아예 안 갈래 이렇게 하니까 비경이 제발 좀 가자, 좀 이렇게 한번 노는 날인데 다 같이 잘 가야지 이렇게 술잔을 권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금년이 다시 말한 거죠. 오늘 밤 만나면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해 보려는 것이었는데 비경이 우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구나. 점괘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 점괘 해석을 좋지 않게 해석한 거죠. 운영이 남자를 만날 것인데 그랬다가 사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좋지 않다라는 걸로 난 나들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다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비경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처음 남궁에 있던 때에는 운영과 매우 친하게 지내며 생사와 영육을 함께 하자고 약속했었지. 그럼 운영은 남궁에 있었던 궁녀네요. 그러다가 서궁으로 넘어왔나 봐. 자, 지금 비록 사는 것이 다르다고 하나 어찌 차마 잊을 수 있겠어?
일전에 주근깨 문안드릴 때 대청마루 앞에서 운영을 보니 가느다란 허리가 더욱 야위었고 얼굴은 초췌하며 목소리 신라처럼 힘이 없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듯했어. 일어나 절하다가 힘없이 땅에 엎어지기에 내가 부축해서 일으키고 다정한 말로 위로해 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 불행히도 병에 걸려 조만간 죽을 것 같아. 내 미천한 목숨이 끊어진데 아까울 게 없지. 다만 나머지 9사람의 문장과 재주가 날로 발전해 훗날 아름다운 시편들이 온 세상을 흔들 텐데 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테니 이 때문에 슬픔을 금하지 못하겠어. 자, 그 말이 너무도 서글프고 절절해서 나는 눈물을 흘렸단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병은 그리워한 사람이 있어 시작된 거였어요. 아, 잘하는 운영의 벗이라 다 죽어간 사람을 태을사로 데려가 천상으로 인도하려 하거늘 만일 오늘의 계획이 혹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운영은 죽어서 눈을 감지 못할 것이요 그 원망은 남궁으로 돌아올 테지. 서경에 이르기를 선을 행하면 백가지 상서로움을 내려주고 악을 행하면 백가지 재앙을 내려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벌인 의노는 선일까 악일까? 소욱이 지금 이미 찬성했으니 이제 세 사람의 뜻이 찬성으로 모였는데 어찌 중도에서 그만둘 수 있겠어? 설사 일이 탄론한다 해도 그지는 운영 혼자 입을 것이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자, 여기까지가 비경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비경이 말하는 걸 보니까 남궁의 궁녀들도 이미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위해서 소격서동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를 이미 눈치챈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소옥을 비롯해서 지금 소옥 외에도 3명이 지금 남궁 궁녀들 3명이 이제 찬성을 한 거죠. 근데 금년이 거기서 지금 점괘를 쳐보고 안 좋다라고 해서 소격서동에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지금 반대표를 던지니까 지금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만약에 가서 우리가 지금 운영이 걸렸더라도 지금 운영 혼자 뒤집었을 일인데 운영 혼자만의 잘못으로 이제 판결이 날 텐데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냐고. 어차피 지금 운영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운영의 소원이라도 들어주자라는 식으로 지금 운영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소옥이 말했습니다. 나는 두말하지 않겠어. 남궁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대빵 소옥이 말했죠. 난 두말하지 않겠어. 마땅히 운영을 위해 죽을 테야. 결심이 대단하네요. 친구를 위해 죽겠다고. 자란이 말했습니다. 자란 누구예요? 서궁 궁녀들 대빵인 거죠. 책사죠. 대빵 해당하는 것 같아요. 대장격인가봐요. 찬성한 사람이 반대한 사람이 반이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야. 자란이 일어나 가려다 보가 돌아왔더니 다시 각자의 뜻을 탐지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찬성하고 싶지만 말을 바꾼 것이 수치스러워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었죠. 자란이 말했습니다. 천하의 일에는 정도가 있고 권도가 있는데 권도를 써서 합당을 얻는 것 또한 정도야. 변통하는 권도 없이 앞서 한 말만 고집스레 지킬 이유가 어딨어. 그러자 모두를 일제히 찬성하였습니다. 권도,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임기응변 이를 처리할 방도다. 자, 그러면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정도는 뭘 정도라고 했을까요? 지금 천하의 일을 도모하는데 정도가 있다. 자신들이 꺼낸 얘기죠. 안평대군의 지금 궁녀로서 자신들은 지금 그 정도를 지키고, 그러니까 외간 남자는 절대 지금 사귀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대로 궁녀의 삶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커다랗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약속을 한 것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도라는 것은 권도를 보충해줘야 된다는 거죠. 보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통, 그러니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임기응변이 없다면 지금 정도도 지켜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논리를 편 거니까 이 권도는 결국 지금 앞서 한 말들,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거는 보완하는 정도로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격서동으로 지금 장소 바꾸는 거 지금 찬성해도 괜찮아. 그건 아무런 죄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러자 모두들 일제히 찬성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훈훈하게 끝난 거죠. 모두 소격서동으로 가는 걸 찬성한 거죠. 이로써 운영과 지금 김진사의 사랑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소격서동으로 가가지고 문희에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 상황인 거죠. 네, 여기까지 지금
안평대군의 지금 궁녀인 운영과 그 다음에 안평대군의 총애를 받던 이 누구 지금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인 운영전에 대해서 지금 작품 분석과 줄거리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